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새벽 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일단 이 부분이에요. 자, 긴급으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 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자, 속보 미국 벤스 부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합리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이게 속보로 나온 거예요. 자, 결국 부대통령을 통해서 나온 건데 완벽히 막장으로는 안 가겠다는 의지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과거 외국인들 지분이 가장 많았을 때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봤더니 2018년 10월 2일자에 바로 57% 정도의 외국인들 지분을 보유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9월 30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52% 정도 외국인들의 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주가가 2018년 1월달, 10월달과 현재 지금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8년도에 있었던 이 부분이었죠. 가격을 보시게 되면 54,000원. 그죠? 액면 분할하기 전에 54,000원이었어요. 이때 외국인들이 가장 지분을 많이 보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주가가 이 부분에서 57%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사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현재의 구간대 96,800원이라는 건 무조건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최근에 아무리 쓸어 담았다 한다 한들 과거 있었던 57%까지의 지분은 넘기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여러분들 기회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꾹꾹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장이 열리게 되면요. 이제 8시부터 시작해서 NX 시장을 통해서 분명히 갭으로 하락할 건 당연지사예요. 왜? 풀린 건 없죠. 그러나 서로가 막갑하러 가겠다는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참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자, 무슨 뜻이냐?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선물은 어떤 거냐면, 자, 분명히 제가 금요일자에 주가는 사상 신고가, 최고가로 끝나지만 이 선물 포지션을 보자 했죠. 이게 뭐죠? 시장을 무엇이죠? 하락하는 용도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외국인들은요. 어차피 무엇이다? 코스피 시장 자체를 상승시키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미중 무역 갈등, 히토류를 전면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즉각 보복하겠다. 그죠? 뭐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항만 수수료 중국은 올리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시진핑은 왜 히토류를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AI 패권 전쟁.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포커판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 반도체, 2차 전지, 또 뭐 있죠? 로봇, 그 다음에요? 맞아요. 이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요거를 수출을 제한하겠다.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둘이 만나는 시기가 아마 19일일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전에 뭔가 하나, 야, 너 히토류 있잖아. 우리가 이거 수출 안 해주게 되면 감당되겠어? 일단 불러놓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 불러놓고 협상 카드를 가져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금요일이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이 사실이 안 나온다고 치더라도 무엇이죠? 이 코스피 지수 자체를 위로 끌어올릴 심사는 없었다. 그러나 주식은 매수했다는 거죠. 그죠? 역시나 매수했다는 거죠. 이 중간중간 조정에서도요. 항상 외국인들은 매수의 전략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죠? 이 파생상품 시장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에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수상이었다는 건데 이 수상함이 미리 이들이 짜놓은 각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바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갈등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자, 댓글로는요. 기회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볼게요. 이들이 만일에 우리는 시장이 열린다고 NXT 시장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시장이 열려서 선물 포지션이라는 부분을 매도 포지션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만일에 장중에 이 매도 물량을 확대시키지 아니하고, 즉 이 매도 물량을 확대시키지 아니하고 무엇이다? 지수를 상승 포지션을 만드는데 이게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하락, 이제 매도로 바뀌게 되면 휘청휘청 되면서 치고 나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만일에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화요일에 실적 발표 9.3조 원을 예상하고 있죠.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서 한번 2시 반이든 3시든 간에 아니면 화요일에도 좋아요. 요게 무엇이죠? 매도 포지션을 줄이는 행위 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매수 포지션을 증가시키면서 시장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 부분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들어올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전이에요, 삼전. 그러면 잘 봐요. SK 하이닉스도 동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한 320조 정도 되고요. 아마 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총 기준으로 550조 정도 되죠. 자, 생각해 볼게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실적도 좋을 걸 이미 알고 있어요. 100점짜리 종목이에요. 그리고 HBM, 어차피 HBM4 개발했고 엔비디아의 날개를 달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삼성전자라는 녀석은 이 당시에 9.1조 원 정도 실적이 나왔다고 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HBM,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죠.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무역 분쟁이 나왔을 때, 즉,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엇이죠?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 나왔을 때 빠졌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봐봐요.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랐다고. 결국은 뭐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이 급락 사건이 나왔던 부분은 무엇이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이 아닌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할 때 빠졌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신규 매출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하향 추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AI 거품론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999년도에 미국이 나스닥 버블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기 그 가산 사무실 보시게 되면 막 이렇게 지어놓은 적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996년도에는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년 동안 반도체 수요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나스닥이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왠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고평가였다, 실적을 동반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10배 오르고 나서 1999년도에 뭐가 나왔던 거죠? IT 버블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요,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 뭐 요구하고 있죠? 90만 장 정도의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아요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잡아 엔비디아 너 하나로는 가속기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2등 업체인 이 AMD에게 가서 야 우리한테 진짜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줘봐. 그래서 지분까지 나눠준 거죠. 결국은 뭐냐면 쓱 뒷면에 나온 건 뭐냐면 AI 거품론이라는 부분은 이 샘 올트먼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아오고 재투자하고 이거 실적이라는 부분이 증명되겠냐. 이 이야기가 끄집어 나와서 일정 부분의 과매도권을 형성한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반절, 이 나스닥 시장의 반절 정도를 주가를 급락시켰던 요소라고 보시면 돼. 과거 같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10%씩 빠져야 돼. 이 3.56% 빠졌다고 해서 이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녀석도 과거에 이 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실적 안 나오는 거니까 쓰레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명실상부하게 실적을 증명해내고 가속기 결함 다 이겨내고 하면서 주가가 2배 올랐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AI 거품론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맞습니다. 이때 중고차 가격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요. 오케이. 기회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었어요. 이때 왜요? 팬데믹 막대한 반도체를 이제 수요를 하면서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어요. 지금도 역시나 슈퍼사이클이에요. 오죽하면 샘 올트먼이 본인하고 이제 완만한 고객사였던 엔비디아 빼고 AMD를 고르겠냐고요. 찍어낼 수 있는 물량 다 주세요 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났겠냐고요. 우리는요. 어떤 이슈를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냐면 지금 9월 3일의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9월 3일의 실적이 9.3조 원을 상회하던 컨센서스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잃어버렸던 엔비디아, HBM4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분기 실적에는 추가로 반영될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금산분리 완화 추진한다고 하죠. 자사주 지금 맞아요. 들어온 거 있죠. 3% 정도는 소각한다고 하죠. 정부 정책입니다. 이게 재료로 나오면서 주가 조작 나오더라도 향후에 갭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삼성생명보험에서 보유한 이 지분은 팔지 않아도 되는 지금 규제가 풀려가는 구간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슈퍼사이클입니다. 어정쩡하게 흔든다. 여러분들 뭐 3% 하락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 한 번 올라갈 때 이렇게 20%씩 이틀 동안 주가가 맞아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동성의 힘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 그러면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고 5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커버리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 있죠? 그죠?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심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편입해보라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원익 IPS 뭐 이런 심택 그러니까 이런 걸 사라는 건가요? 아니 3배씩 오는 걸 사라고 하면 에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5,000원대부터 소개시켜드렸던 이유는 얘는요. 원익 IPS라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저 중요한 건 얘는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요. 이 원익홀딩스라는 기업과 똑같이 잘 맞는 기업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거 알려드릴 텐데 자 얘는 원익 로보티스라고 하는 자회사 로봇 사업을 보유하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적으로 원익 IPS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로봇과 반도체의 합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빠질 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요.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노이즈를 일으킬 때 클로봇, 로보티즈 이런 애들이 상한가죠. 얘네들도 빠질 거야 막 장난칠 거라고.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가면 이런 휘청거림이나 이런 데 참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미리부터 설명해 드린데 삼성전자는 그대로 보유하시되 반도체와 로봇의 날개를 단 종목 하나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갭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라이브 꼭 참여하세요. 이 선물 포지션이 매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매수로 바뀌는 그 구간 그게 다시 한번 매도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타이밍을 잡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유하고 지분의 확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보유 비중이 너무 크다.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보유한 게 아니고 이게 뭐 5억, 10억씩 보유했는데 올라갈 건 아는데 겁난다. 아니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과 누구죠? 시진핑 힘겨루게요. 풀려나갈 겁니다. AI 거품론은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실적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 이게 아닌 거지. 요거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우리는 이 현상에서 참아내야 된다. 혼자 힘드시다고 한다면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원익홀딩스처럼 로봇과 반도체의 합성인 종목을 하나 찾아냈는데 요거 여러분께 한번 선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사실 제가 이거 찾아냈는데 상당 부분 좀 오래 걸렸는데요. 요 부분입니다. 과거에 로봇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성수기였을 때 월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4배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도체와 로봇 이 두 가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어요. 과거 이 패턴을 봤을 때 실제로 원익홀딩스나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과거에도 6,000원, 7,000원짜리가 2만원, 3만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는 일단 시장은 대형주를 먼저 움직이고 중소형주를 확산시키는 게 바로 시장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보유한다 이겁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10% 정도만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 자,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분명히 참여하시고요. 요 부분 선물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맞아요. 매수 포지션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분명 지수의 상승폭에 대한 하락폭에 대한 부분을 반등을 시켜놓으면서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포지션 매수 물량이 증가될 겁니다. 자, 57%까지 지분을 늘렸던 행위. 그때 당시의 주가는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94,500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은 5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살짝 흔들리게 하면서 지분을 끌어올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자, 제가 분명히 9월 30일에도 이런 쇼가 있었죠. 그쵸? 근데 뭐라고 했죠?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시장을 조정받게 하고 삼성전자를 주가 조정받게 하고 이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맞아요. 이 외국인들의 지분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이다? 맞아요. 지분을 늘리는 행위를 할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장중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제가 20여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내일 모레 60세대입니다. 자,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고요.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줄 수 있게끔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010-2644-8462 저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숫자 3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이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해드리는 문자를 내일은 여러분께 전부 다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선물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클 뿐이지 이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중 무역 갈등이든 뭐시기든 간에 결국은 실적 발표 릴레이는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될 거예요. 삼성전자의 9월 3일자에 이 잠정 실적 발표 요 이후에는 우린 소부장 관련주를 주목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올라와 있는 녀석이 아닌 시장의 조정에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처럼 정말 미치듯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는 이 조정 과정을 뭐죠? 아, 그래. 삼성전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종목인데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렇지.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010-2644-8462로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 여러분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거예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지금 이미 매도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내일이 될 수 있고 실적 발표 당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 이 외국인들은 아직 5% 이상의 지분을 늘려야 된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대에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 기회. 개파락해서 여러분들 매도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분명 여러분들은 개파락하는 그 가격을 나중에는 다시 한번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도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커버리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부하는 채널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올려드리는 채널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이야기 나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계속 삼성전자는 그냥 포트폴리오에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 부분, 그죠? 선물 매수 포지션, 즉 하락을 시킨 상태에서 상승의 기조에 항상 이들은 이런 카드를 등장시킨다. 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이쪽으로 돈이 퍼지는 시장이다. 정확히 여러분들께 여기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파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 부분이에요. 저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2644-8462. 여러분들 중에서 장사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청하지 마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타점,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G타점 안겨서 틀렸어. 매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개파락하면 에이 G타점 안겨서 그냥 버티라고 했더니 에이 빠져. 오전에 그렇게 투매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9.3조 원이라는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다? 그 다음 분기에는 실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인들의 지분은 무엇이다? 5% 늘어날 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와 이때를 비교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HBM 콜테스트 통과하지 못해서 빠진 거예요. 하이닉스는 이때 올랐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때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갔던 이때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여러분들 뭐 한 달, 두 달 갈 것 같으세요? 둘이 얼굴 보면서 대면할 게 19일인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정폭을 이용해서 우리는 삼성전자 만일에 이미 매도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타점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기회라고 달아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로봇과 무엇이죠? 로봇과 맞아요. 어차피 로봇과 이 반도체는요. 앞으로 맞아요. 슈퍼사이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이왕이면 자회사가 원익 IPS 들고 있죠. 그리고 원익 로보틱스 들고 있죠. 로봇과 무엇이죠? 반도체 합성이 있는 종목을 우리는 이 시장 조정기에 편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께 원래 로봇을 보유하신 슈림 로봇을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 이거 슈림 로봇 더 사요 말아야 되는데 얘 말고 이왕이면 로봇과 반도체 두 개 합성이 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편입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정확히 8월 20일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클로봇, 현대무벡스 그리고 맞아요. 원익홀딩스처럼요.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시장의 조정에 AI 버블론에 미중 무역 갈등이든 뭐시기든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큰 파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엄청난 포커펀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트럼프 건든 이유 뭐죠? 야, 너 어차피 AI 시장 키운다며 임마. 그죠? 결국은 짜놓은 각본이에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버티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9월 3일에 나오는 바로 삼성의 실적을 통해서 국내 상장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왕이면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종목을 우리는 편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이 종목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10%만 꼭 편입하세요. 원익홀딩스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 살걸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다음에 또 그렇게 여러분들 후회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선배님들 010-2644-8462입니다. 자, 3번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공부하는 채널 꼭 들어오시고 장중 라이브는 8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합니다.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요? 바로 이 선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9월 3일 아닙니다. 깜빡하네 나이 먹으니까. 이 14일, 그죠? 14일에 있을 잠정 실적 발표에 주목하자. 오케이? 그러면 소부장 기업의 실적을 유추할 수 있다. 오케이? 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